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흑농종묘고요. 요게 7월 1일 날 창녕에서 마늘 수매된 거예요. 그날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남도 마늘 6,580원에 경매됐죠. 창녕산 마늘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남도 마늘 5,700원. 근데 이제 그날 창녕 마늘 대서종은 이제 4,500원서부터 4,900원, 5,0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아까 김경수 사장님은 6,560원, 박상원 농가는 같은 남도 마늘인데도 5,710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하고 나쁜 상품은 가격 차이가 850원 나는 거예요. 850원. 그럼 이제 평당 5kg 생산할 때 가격이 850원이면 4,25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평당 이제 1kg만 더 생산해도 금년 가격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더 나오는 거죠, 10,000원. 그죠? 그럼 생산비가 빠지는 거예요. 마늘 농사 지시는데 지금 10,000원에서 11,000원, 심지어는 12,000원까지 나옵니다.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0원, 11,000원 받으면은 농사 지나 마네요. 차라리 일당 품팔러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수확량 2배입니다. 이걸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고품질 명품 마늘 생산하셔야 되고, 이 아래 보십시오.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입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농사는 지나 마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각심을 갖고 해보시라 이겁니다. 소비자한테 제값받는 마늘 생산을 하셔야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남해입니다, 남해, 동남해. 마늘 농사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수분, 파종 시기에 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제식거리, 완숙 대비, 배수 관리, 이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 해버리면 농사 지나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은 평당 7kg, 1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마늘 농사 7kg, 10kg 생산이 가능합니다. 남도 마늘 아까 조합장님은 5kg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데 7kg, 10kg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완숙 대비, 파종 시, 적정 토양 수분, 배수 이런 것들이 돌이켜보면은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나? 이제 땅을 살려야 되겠죠. 파종 시기도 중요하죠. 토양의 적정 수분, 배수. 그러니까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소득 높이는 게 목적이지 남농사 지어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이제 수량 싸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힘들잖아요. 연작장애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점점 갈수록 또 연세는 드시니까 힘붙이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때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이게. 남들이 심으니까 같이 심는 거. 마늘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충 농사제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선투자를 하시면 후에는 정산해 보면 돈이 분명히 됩니다. 이 방법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3년 전에 겪어보셨죠? 고흥마늘 다 물르고 걸마늘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언제 어떻게 올라온지 몰라요. 엊그저께 고흥에 400 몇십 미리 비 왔죠? 이게 몇십 년 만에 왔잖아요. 이런 기후 환경에도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하고 완숙 대비 이런 것들을 하고 가뭄, 스패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배수 관리만큼은 밭이 됐든 논이 됐든 간에 확실하게 해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봅니다. 마늘 농사 재배 기본 조건이죠.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들 앞에서 40년, 50년 농사 지신 분들 앞에서 마늘 농사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할 자격 없습니다. 근데 요것만큼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나마 우리 사장님들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 이제 모든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마늘을 생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같은 5kg를 생산하더라도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5cm 이상의 마늘이 5kg 캤느냐 5cm 미만의 5kg 캤느냐 이 가격 차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찍었을까요? 이게 울진 앞바다에 있는 그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예요. 이 소나무가 제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러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는지 알아요? 미스테이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걸음 없어도 마늘 죽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작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미스텝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응애 생기죠. 선충 생기죠. 고자리 생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마늘밭에 갔더니 이 마늘이 이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눈물이 납니다. 이거 팔자 잘못하고 났죠. 팥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흑색사원병 걸리고 미스텝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퇴비는 쌓아놓으면은 1년이 가도 냄새 안 납니다. 근데 건드리면 냄새 나요. 이 발효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이런 퇴비를 갖다가 밭에다가 내게 되면은 이 돈분, 개분 속에는 질소 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퇴비에다 이렇게 내고 나서 우리가 뭐를 넣어요? 또 저걸 넣지 않습니까? 비료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소 과다에다가 미숙 퇴비에다가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제 4종 세트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토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40평 내지 50평에다 넣으면은 이 비료가 미발효된 퇴비까지 발효를 시켜갖고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 비료는 균체 비료입니다. 효모균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들 안 들어간 토양. 이거 같이 한 달 전에 넣어주게 되면은 밭갈이 하고 나서 노타리 칠 때 비가 오더라도 4, 5일만 지나면 부실부실합니다. 트랙터 바퀴에 흙이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역할을 했느냐?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이게 또 좋은 효과가 뭐냐면 겨울철에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연작에 의한 염류, 불용성 인산 이런 걸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비료, 수분, 용타를 억제시켜주고요.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해요. 이게 콩에 붙어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면은 마늘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퇴비를 낼 때 50평에 하나만 더 갖다 내면 됩니다. 그럼 이 퇴비도 발효시켜줘 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언제 망그러져요? 4월달, 5월달에 망그러지지 않습니까? 비분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망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거름이 많아도 이거를 주게 되면은 마늘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병균 병해입니다. 토양에.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고온 같은 데 전해보니까 바사미드들 많이들 처리하셨죠? 바사미드를 처리하면 토양 살균, 살충, 제초까지 가장 확실합니다. 연작이 심해갖고 문제되는 데는 그게 가장 확실한데 그걸 하고 나면은 좋은 미생물을 넣어줘야 돼요.
토양을 다시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 땅 살리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성의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염류분해를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50평에 하나씩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는 데다가 50평에 하나 넣으면은 이게 한 포에 25,000원입니다. 평당 500원 들어가는 겁니다. 500원. 500원에 땅도 살리고 연작장애도 해서 주고 토양병도 덜 걸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500원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시면은 금년에 100평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하지 말래도 할 거 아니에요? 제 이런 4종 세트 제품은 여기 녹동능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 추비를 주게 되면 이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을. 비료 주고 나면 쭉 비료빨 받았다가 극격기 떨어지죠. 또 중거름 주죠. 또 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거름이 폭발할 때는 영양생장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영양생장 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생식생장으로 가는데 거름이 없으니까 구가 안 크죠. 그래서 마늘 추비는 2월 중순에 주고 3월 말 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을 주는데 오랫도록 지속이 안 된다. 그럼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은 만만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마늘 캘 때 보면은 마늘대가 독이가 청청합니다. 마늘대가 주저앉질 말아야 되죠. 마늘의 근권 미생물 양분 흡수 이동입니다. 이 엑스칼리버를 버무려서 파종하거나 이제 침종하면은 뿌리를 보호를 해줘요. 첫째, 밝은 촉진이 잘 됩니다.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주고요. 미생물이 분비한 항생물질 성장호르몬 작물의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요. 사람 일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미생물이 이제 토양에 많으면은 이게 이제 독소를 분비해 갖고 뿌리를 건드리니까 역병도 생기고 시드름병도 생기고 균열병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미스텝이에요. 미스텝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탭이 내실 때는 유박 탭이는 발효된 탭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일 전이나 한 달 전에 미리 갖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박 탭이보다는 더 좋은 게 톱밥 탭이에요. 가축분 탭이 1등급. 그건 토양에서 미생물 먹이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미생물 증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유박 탭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박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토양 속에 들어가서 발효되면서 유해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박은 아주까리박, 피자, 뭡니까? 식물성 박이기 때문에 90일밖에 안 갑니다, 효과가. 근데 톱밥은 토양에 들어가면 4년, 5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니까 같이 넣으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퇴비를 넣으실 때 우리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은 마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게. 이게 비만 오면은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뭐가 문제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여기가. 딱딱하죠. 고흥이 이런 땅들이 많죠, 밭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습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비료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제 땅 살리기나 좋은 탭이나 톱밥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공국이 생겨 버립니다. 아까 우리 조합장님 쉼터 파쇄기도 쓰신다는데 쉼터 파쇄기 왜 합니까? 땅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크릭을 생겨갖고 땅을 들썩거려 놓는 겁니다. 토양에 산소 공급 잘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 살리기 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그 일을 안 해도 밤이나 낮이나 미생물은 땅을 일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이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면 토양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땅 살리기 뿌리고 나서 며칠 지나 버리면 밭에 가보면 수분만 맞아버리면은 그냥 쥐털 같아. 곰팡이가 싹 쓸어갖고. 그리고 비 오고 나도 4, 5일만 지나면은 트랙터 끌고 들어가도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 잘 되죠. 그리고 이 미생물의 역할에 의해서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주니까 거름 폭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신역변이죠. 뿌리가 깊으면은 잎이 무성하죠. 잎과 줄기가 나쁘면은 뭐부터?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죠. 우리 사장님들 토양 검정 이 여름에 다 해놓으십시오.
기술센터에 가면 7가지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pH가 6.5에서 7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 부족하면은 소속해 놓으시면 돼요. 산도 올리면 됩니다. 많으면 산도 떨어뜨리면 되고요. 그거는 제가 자유자재로 우리 사장님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토양 검증한 거 갖고 처방해 드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토양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의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입에서 만든 양분 저장고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만든 양분이 많아야 마늘통이 굵어질 거 아닙니까? 마늘이 녹균병이 걸리고 입금마늘병 걸려버리면 마늘통 커집니까? 안 커지죠. 그러니까 입이 안 갈라 그러면 뭐가?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그럼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은 그런 토양 조건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의 효과거든요.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우리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2월 말 3월 하순에 주고 나면은 4월, 5월 2달을 견뎌야 되는데 마늘이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6바가지 들고 다니면 뿌립니다. 그러니까 또 저온에 감흥했던 마늘이 추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좋은 퇴비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게 되면은 4월달, 5월달에 비분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마늘에 뭐가 안 생겨요? 잎마늘병 안 생기잖아요. 고흥은 해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또 황사가 많이 불잖아요. 잎마늘병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원인이 그 비분 떨어져 갖고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토양의 완충력 증대가 되고요.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을 300평에 주면은 석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루하시죠?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10분 쉬었다 하실래요? 예? 그냥 해요? 갔다 오실래요? 제가 목이 타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오줌 싸시는 건 책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숙 유기물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게 미숙 퇴비를 들어가면은 토양에 산소를 갖다가 소비시켜 버립니다. 이게 첫째. 토양이 환원 상태가 돼 버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철, 망간이 나와 갖고 식물에 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식물의 칼리 흡수를 방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 아무리 칼슘 갖다 넣어주면 뭐 하느냐 이거죠. 백흡성병 생기죠. 아까 그런 현상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질산가스가 나오고 인산이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검사해 보면 인산이 밭에서 3, 400인데 1000씩 넘어가는 밭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인산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 살리기가 들어가거나 좋은 퇴비가 들어가면 이것도 분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부패가 되죠.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지상부가 약해지죠. 마늘끝이 자꾸 주저앉죠. 그러니까 토양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그래서 이 원인이 다 미숙퇴비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비료만 갖고 농사를 지시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마늘 파종 전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쪽불리기입니다. 쪽불리기. 쪽불리기 해갖고 이게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종자로 쓸 거는 5g 내지 7g짜리 요거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쪽불리기를 선별을 안 해서 심어버리면은 마늘이 알이 큰 데는 더 커지고 작은 건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합에서 큰 놈은 계속 크고 작은 놈은 자꾸 처지기 때문에 마늘이 쪽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줄 내지 6줄을 심어야 뿌리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요. 그래서 13줄, 18줄씩 심어버리면은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마늘통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몇 줄 심으실 거예요? 올해는? 예? 몇 줄이요? 그대로? 올해 꼭 한번 바꿔보십시오. 마늘을 18줄을 심던 13줄을 심던 간에 평당 들어가는 거는 별로 차이 없습니다. 130개에서
160개 그 사이인데 이게 커지면 되잖아요. 5cm 이상 만들어 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곤쟁이 숫자 모양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선별을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요거를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담글 때 요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어야지 풀지 못 풉니다, 이거. 이 균이 물만 안 들어가면 5년, 10년씩 가요. 근데 이걸 그냥 쏟아보면 둥둥 떨어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풀 때는 꼭 봉투 안에다가 물 넣고 여기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리터를 타갖고 마늘에다가 소독할 때 디메토, 록션 있지 않습니까? 벤네이트 다 같이 섞어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30분 있다가 건져서 놔두면은 벌써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싹이 나와요, 뿌리가. 싹이 나오는 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마늘이 일정하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휴면하고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게 늦게 뿌리가 나오는데 이게 밝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파종하고 나면은 일정하게 나오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강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지게차에다 이렇게 떠갖고 담궜다가 건져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 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뿌리가 자라는 게 이렇게 틀려요. 제가 중국에도 가서 해봤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줬더니 아주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 이렇게 4주씩 심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정하죠. 여기 처리한 거, 처리 안 한 거.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강종덕 사장님 지난해 마늘입니다. 이게 올해 마늘. 지난해도 이렇게 농사를 잘 졌어요. 요 집에는 이제 8줄 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마늘 한번 보시면은 요게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여기가 제주도는 남도 마늘이지 않습니까? 5월 12일 날 수확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 이 집에 9.9kg 나왔어요. 9kg.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쓰시고 요거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고 하나로 뚝 F100 섞어서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8번. 요렇게 4가지를 써서 평당 1,000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1,000원. 그러면은 5kg 나오시는 분은 6kg 나오고 6kg 나오시는 분들은 7kg, 8kg 나오시는 분은 9kg. 그 이상은 이제 10kg는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똥금 된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늘 2,000원씩 나와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만 높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 집의 마늘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옥수수 때 같잖아요, 옥수수 때. 어느 분이 옥수수 때라고 그러셨어요? 예? 사장님도 이따 하나 드릴게요. 제대로 맞히셨네. 예? 이분이 4월 8일 날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4월 8일 날. 여기도 이렇게 마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는 이제 이렇게 2가지를 해갖고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8번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쳤는데, 이렇게 해서 치면은 이제 마늘에 입금마른병이라든가 곰팡이병, 무름병, 특히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 하나로 뚝을 같이 섞어버리면은 무름병이 최고입니다. 이 집에 이제 마늘을 수확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깔아놓은 겁니다. 다른 집은 한 줄로 깔았는데 이건 놀 자리가 없어 2줄로 깔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9kg 나온 밭입니다. 이게 대정입니다. 제주도. 마늘통 괜찮죠? 이 정도 농사 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합장님께서 뭔 말씀하시냐면은 대서종은 이제 8kg, 10kg가 충분히 나오는데 우리 고흥에서 심는 남도 마늘은 8kg, 10kg를 기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8kg, 10kg 안 나와요? 호가다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농사 잘 되시는 분들은. 보통 7kg, 8kg
까지는 제 4종세트 농법하면 가능할 거예요. 많이 나와요, 5kg에. 농사 짓지 마시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밭이 좋은 밭이 있으면은 저하고 한번 또 농사 같이 한번 져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면은 5,000평은 사장님 농사대로 하고 5,000평은 제가 4종세트를 줘갖고 농사를 짓고 더 나오면은 같이 돈 안 먹고 안 나오면은 제가 돈 안 받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며 다 해봤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농가들하고 전국의 유튜브를 통해서 인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연을 맺은 인연은 끊질 않습니다. 제가 이분을 끝까지 추적을 해놓은 거예요. 유튜브 계속 제가 올렸거든요. 제가 수확하는 날 또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이게 12.5kg 나왔어요. 실중량이. 캐갖고 바로 자른 겁니다. 이 캐갖고 바로 잘라고 건조시키면은 25%에서 30%가 말라버려요. 여기 9kg 나왔어요. 말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늘의 당도가 39% 나와요. 마늘 당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셨죠? 어떤 분들은 마늘이 무슨 30%가 나오냐고 사과 15%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알리신 성분 때문에 매운맛 때문에 당도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건 42%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중국 마늘은 가서 재보면은 3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당분은 더 잘 나옵니다, 여기야.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요. 요게 무슨 벌레일까요? 잘 안 보이시나 본데? 이 마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입마르병이요? 요 빨간 데 안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사장님 상 2개 또 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 보이시죠?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 근데 이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늘 캘 때 됐나 보다 하는 거예요. 캘 때 됐나 보다. 근데 이 마늘이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이게 총체벌레거든요. 이게 이제 잎을 가다가 배 땅에까지 이게 가야 돼. 이 벌레가 알을 어디다 놔면 땅에다 놨습니다. 땅에다가. 한 번에 500개씩 알을 낳아요. 근데 1년에 10세대를 발생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500개 나니까 10마리 5,000마리 아닙니까?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때 되면은 농가들이 언제쯤 되냐면은 4월 말, 5월 한 중순경 되거든요. 이때는 마늘밭을 쳐다보지도 않아. 어디가? 모짜리하고 노타리 치고 모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기에 적정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도 그런 적 있죠? 예. 이게 총체 피해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동남에 제가 이제 그 많이 하고 있는데 마늘종을 여기는 이제 조금 일찍 뽑을 거 아닙니까? 동남해가 4월 20일서부터 종을 뽑아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보다 열흘 빨리 되면 4월 10일경서부터 뽑을 거 아닙니까? 종 뽑고 나면은 종 뽑고 나서 대가 주저앉았다고 생각하고 입마늘병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종 뽑고 나면 대 속에 물 들어가니까 더 잘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종 뽑기 전에 이 총체약하고 종 뽑을 때 되면 뭐가 문제가 돼? 농약 잔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농약도 못 치잖아요. 여기 치는 약이 있습니다. 농약 잔류 안 나오고 360까지. 저희가 하나라도 F100, 또 하나라 더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늘 뽑고 나서 쫑도 마늘 때도 주저앉지 않고 쫑도 출하에도 농약 잔류도 없고 마늘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퍼 700 같은 경우는 1kg에 11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마늘종 가격이 13,000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늘종 값에서 이미 농사 경비 빼고도 남잖아요. 110개면은 한 평에 마늘종 1kg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1kg 나오게끔 종을 농사를 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쪽불리기에서 균일하게 쪽불리한 걸 심어야 종도 쪽구른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종자서부터 파종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충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이게. 아, 이거 여기다가 써놔서 아셨구나. 안 써놔야 되는데. 예? 여기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틈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고추밭의 총체벌레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이 내성이 와서 잘 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드려요. 이 남도 마늘이 이제 터지는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깊이 심으면은 덜 터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좀 해주시고. 요게 또 수기를 놓쳐도 이제 터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깊이 심어 놓은 것들이 훨씬 덜 터지더라. 이게 이제 고자리 피해들이죠, 이게. 미스텝이. 이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 마늘에 여기에 제가 이제 시기별 농약까지 이거 좀 써놨거든요. 재배 방법 여기. 요거를 가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읽어보시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웃자랄 때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이 F100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질소가 과다돼서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500리터에 2개 타도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로 뚝하고 섞어갖고 열흘 간격일로 줘버리면은 마늘에 10번이면 다 끝나요.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8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입마늘병이 이제 이쪽에 이제 많이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절이 오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 흑색석은병도 이거 토양 소독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토양 소독도 바사미드 처리 안 하려면은 카스텔란이라든가 여기 쓰는 그 균핵탄이라든가 이런 걸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벌마늘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머리 풀어서 산발하는 거. 이게 이제 마늘 껍질이 이게 입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질소가 과다됐을 때 또 너무 일찍 심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고옥마늘 이렇게 심잖아요. 18조씩. 되는 대로 그렇게 갖고. 이거 사장님네 밭 아니에요? 올해는 이렇게 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마늘에 문제되는 게 흑색석은병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토양 관리 미스텝이만 안 해도 이런 병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고자리파리, 이것 때문에 이제 상처난 부위로 해서 물음병들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거 생겼다고 그러면은 봄에 아무리 약 갖다 줘도 잡기 어려워요. 이게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응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미발이 된 태비가 주 원인입니다. 이거는 해충을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해야죠. 예. 실천을 하시면은 뭐가 보여요? 돈이 보입니다, 돈이.